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스타트업 악시오스의 뉴스룸 벽에는 점심 식사 때 튄 기름이 묻은 종이가 걸려 있다. 이렇게 쓰여 있다. 간결은 자신감이다. 장황은 두려움이다. 골라드는 뉴스룸 책 읽는 순간 북적북적입니다. 저는 심영구 기자입니다. 스마트 브레비티, 우리말로 옮기면 똑똑한 간결함 정도가 될 겁니다. 이걸 기치로 내걸고 6년 전에 창업한 미디어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책을 읽고서 소개를 하려고 글을 쓰다 보니까 왠지 제가 앞에 주절주절 장황하게 들어놓는 게 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그러면 안 됐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한국에는 그렇게 잘 알려진 건 아닌 듯 하지만 미국에서만큼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작년에 약 7천억 원의 콕스 엔터프라이즈라는 기업에 인수된 악시오스입니다. 악시오스는 특종도 많았는데 무엇보다도 차별화된 형식을 선보인 게 독특한 특징이었는데요. 그 악시오스 스타일의 글쓰기를 사내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악시오스를 만든 세 사람이 악시오스 스타일의 글쓰기를 알려주는 책을 썼습니다. 스마트 브레비티. 낭독을 허가한 출판사 생각의 힘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 책, 사실은 뭐 이런 책도 읽었어 싶을 정도의 책들도 그동안 읽어왔는데 이번에는 살짝 고민이 됐습니다. 이 악시오스가 한국에 그렇게 널리 알려진 미디어도 아니고 또 좀 알려졌다고 해도 이 전문적인 글 쓰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이 책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저는 책을 읽을 때 북적북적해서 읽을 가능성은 거의 고려하지를 않고 읽기 시작했는데요. 읽다 보니까 괜찮겠다 싶었던 게 이 글쓰기라는 게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이고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뭐를 하든지 간에 필요한 거니까 다들 참고하실 만하겠다 싶어서 읽기로 했습니다. 들어가며를 먼저 읽고 오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보다 많은 장소에서 이보다 많은 말을 토해냈던 적은 없다. 왜 중요한가? 이 새롭고도 피곤한 현상은 메일박스를 가득 채우고 업무 현장을 마비시킨다. 사람의 마음도 닫아버린다. 우리는 여기에서 스마트 브레비티에 대한 영감을 얻었고 이 책을 쓰게 됐다. 솔직해지자. 우리 모두는 말의 포로다. 그것을 쓰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듣는다. 슬랙, 이메일, 트위터, 문자, 메모,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스토리, 말.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쫓아 작은 화면을 가득 채운 단어를 보고 듣고 읽으며 하루를 보낸다. 그러다 기진맥진해진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주의 산만하고 조급하고 압도되어 있다. 우리는 스크롤하고 훑고 클릭하고 공유한다. 시선 추적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의 콘텐츠를 읽는 데에 평균 26초를 쓴다. 클릭한 웹페이지를 읽는 데 쓰는 시간은 평균 15초가 안 된다. 놀라운 통계치는 또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가 방금 클릭한 것이 마음에 드는지 결정하는 데에는 0.017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아니다 싶으면 금방 마음을 닫아버린다. 우리는 대부분의 글을 읽지도 않으면서 공유한다. 그러고는 웃음, 자극, 뉴스, 연결, 좋아요, 공유, 리트윗, 스냅챗과 같은 순간의 만족을 추구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뒤쫓는다. 우리는 집중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에 얽매이며 깊이 읽고 기억하거나 중요한 일에 주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는 매일 344번 이상 최소 4분의 1번꼴로 스마트폰을 확인한다. 하지만 행동과학 연구 그리고 마음속 거짓말 탐지기에 따르면 우리는 스마트폰 사용량을 실제보다 줄여서 이야기한다.
화면에 뜨는 거의 모든 것을 읽지 않고 훑어본다. 더 많은 문자, 트윗, 검색, 가십, 슬랙, 동영상, 포스트로부터 도파민 쇼크에 대한 갈망을 채운다. 클릭, 클릭, 클릭. 과학과 데이터가 알려주는 사실. 이러한 행동이 성인의 두뇌 신경망을 재연결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오히려 늘 주의가 산만하다.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은 시시각각 쏟아지며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여기서 인류의 두 가지 결함이 드러난다. 우리 대부분은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하다. 한번 주의를 빼앗기면 다시 집중하기까지는 20분이 넘게 걸린다. 이러한 혼란 한가운데에서 과거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실패하는 것은 당연하다. 큰 그림. 우리는 깨어있는 대부분을 소음과 헛소리에 휩싸여 있다. 잠들기 전에도 자극을 찾아 침대에서 뒤척인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정신의 광기다. 말 안개가 짙어지는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현대 과학기술과 우리의 오래된 나쁜 습관이 바로 그것이다. 첫째,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온갖 것을 무료로 보고 말할 수 있게 됐다. 누구나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스냅챗, 틱톡에 접속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서비스를 남용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 자랑스러울 때나 화가 치밀 때 글을 올릴 수 있고, 헷갈릴 때는 검색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다양한 주제의 동영상을 볼 수도 있다. 둘째,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1980년대처럼 이메일, 편지, 메모, 논문, 소설, 책을 쓴다. 생각해보라. 모두가 시간이 없고 선택할 것은 많으며 주변에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 천지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양 또는 그보다 많은 양의 단어를 대대로 써왔던 것처럼 토해내고 있다. 이건 새로운 일이 아니다. 1871년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자네에게 짧은 편지를 쓸 시간이 없어 긴 편지를 보낸다네. 모두가 이렇다. 우리는 말에 빠져 자신을 속이려 하거나 똑똑함을 자랑하고 싶어 할 뿐이다. 업무용 이메일이나 전문 미디어에서도 이런 모습을 본다. 우리는 길이가 깊이, 중요도와 일치한다고 배웠다. 선생님들은 단어수 또는 페이지 수를 기준으로 과제를 낸다. 긴 기사가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지며 두꺼운 책의 저자를 더 똑똑하다고 여긴다. 기술의 발전은 이렇듯 길이에 대한 집착을 작은 문제에서 고집스럽고 시간을 낭비하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바꾸었다. 그 결과 수십억 개의 단어들이 낭비된다. 집중해서 읽어야 할 업무 이메일의 3분의 1가량이 읽히지 않는다. 신문 기사 대부분이 읽히지 않는다. 책의 페이지 대부분이 펼쳐지지 않는다. 이것은 미국 대부분의 일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다. 당신이 애플에서 일하든 작은 기업에서 일하든 스타트업에서 일하든 상관없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게 지금처럼 어려웠던 적은 없다. 코로나19로 어디에서나 일하는 세상이 됐다. 이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은 기업과 리더, 떠오르는 스타, 쉴 새 없이 일하는 노동자의 중대하고 치명적인 약점이 됐다. 이 문제는 거의 모든 조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뿔뿔이 흩어진 채 일하는 세상에서 활기찬 조직 문화와 명확한 전략, 신속한 실행이 가능하려면 강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슬랙의 CEO 스튜어드 버터필드는 1만 명을 고용하고 10억 달러의 급여를 지출하는 가상의 기업에서 평균 50에서 60%의 시간이 커뮤니케이션에 쓰인다고 말한다. 하지만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나 교육은 아무도 제공하지 않는다. 결론. 우리 모두는 대대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어떻게 하면 이 난장판에서 사람들을 중요한 사안에 주목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해답. 사람들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 적응하라. 그리고 당장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바꿔라. 스마트 브레비티와 함께라면 빠르게 해낼 수 있다. 당신이 얻는 것. 여러분은 온갖 소음을 뚫고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방법,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인정받게 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고방식과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자유롭고 확산력 강하며 교육을 통해
익숙해질 수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자, 중간중간에 제가 읽었던 소제목 기억하시나요? 왜 중요할까? 과학과 데이터가 알려주는 사실, 큰 그림, 결론, 우리의 해답, 당신이 얻는 것. 이런 말들은 실제로 악시오스가 자기들의 기사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특히 왜 중요할까? Why it matters와 Go deeper, 깊이 들어가기는 쉽고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악시오스의 상징처럼 됐습니다. 저도 요즘에 기사를 쓸 때나 다른 글을 쓸 때도 느꼈던 부분인데 단락을 짓고 소제목을 붙이고 또 볼딕체나 밑줄로 강조하고 그러면은 가독성이 현저하게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글을 봐도 그렇고요. 과연 이렇게 장황한 게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저도 다른 글들을 보면서 느낄 때가 적지 않은데 이 북적북적 원고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더 강해졌고요.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스프스 프리미엄이라는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 악시오스 스타일을 차용해서 만든 뉴스 스프링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형식은 어느 정도 따라 했는데 처음에 좀 요약하고 왜 중요한데 좀 더 설명하면 한 걸음 더, 두 걸음 더, 당신이 알아야 할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안을 풀어주는데 형식은 어느 정도 따라 했는데 그만큼 스마트하지도 브레비티하지도 않다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니까 새삼 드네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과 이모티콘이 뒤로 갈수록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요소를 활용하는 게 이 스마트 브레비티이기도 하다는 게 이 책의 얘기인데 책도 그렇게 쓰는 바람에 읽는 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전달이 다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듣고서 흥미가 느껴지시면 한번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짧게, 하지만 얕지 않게. 스마트 브레비티 지수 843단어 3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스타트업 악시오스의 뉴스룸 벽에는 점심 식사 때 튄 기름이 묻은 종이가 걸려 있다. 이렇게 쓰여 있다. 간결은 자신감이다. 장황은 두려움이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미디어 기업을 경영한다. 그 말인즉 CEO, 정치인, 관리자, 호기심 많은 뉴스관과 같이 영향력 있고 까다로운 독자들이 단어를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살아가고 숨쉬고 돈을 번다. 그러나 말 안개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해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단어를 적게, 훨씬 더 적게 생산하고 덜 소비하도록 유혹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스마트 브레비티라고 부른다. 스마트 브레비티는 더 분명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시간을 줄이는 체계이자 전략이다. 이는 더 적은 단어로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그것이 스마트 브레비티의 가장 큰 힘이다. 인터넷 덕분에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은 대대적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지금 우리가 글을 쓰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스마트 브레비티는 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선다. 이 책에서 우리는 강력한 단어, 짧은 문장, 눈길을 끄는 표현, 단순한 시각화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아이디어가 눈에 띄지 않던 글을 어떻게 꼭 필요하며 기억에 남는 글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데이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소비 습관, 최신 디지털 및 직장 트렌드, 그리고 각 저자들의 커리어 여정을 통해 더 짧고 더 똑똑하고 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 갖는 놀라운 이점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두 회사, 악시오스와 폴리티코를 창업하고 미국의 최상위권 언론사로 도약하고 좋은 리더이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기본 전략을 알려주겠다.
우리는 유쾌하고 실질적인 사례를 들려줄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누구나 스마트 브레비티를 업무와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세 사람은 미디어 기업을 경영하지만 스마트 브레비티가 저널리스트만을 위한 책은 아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도록 이 책을 썼다. 학생이라면 레포트와 발표를 더욱 호소력 있게 만들 수 있다. 회사원이라면 보고서를 잘 쓰고 보고와 발표를 더 잘할 수 있다. 마케팅을 한다면 전달력 있는 설명으로 판매를 늘릴 것이다. 기업, 도시, 대학, 비영리 단체 등 조직을 운영한다면 명확하고 기억에 남는 메시지로 모두가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영감을 받도록 할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 책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가 널리 퍼지도록 만드는 비법을 알게 될 것이다. 요점.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듣고 지루해한다면 그 전략이나 아이디어로 사람들을 모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는 아무도 듣지 않는다. 이제 생각하는 방법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알아보자. 글이 한결 명확해져서 문제를 돌파해낼 것이다. 더 적은 단어로 더 많이 전달하라.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아마 지금쯤 스마트 브레비티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뭐 우리도 그랬으니까. 우리 악시오스의 창업자 3명은 각자 그들의 보스를 위해 말을 생산해내면서 잘만 지내왔다. 짐 벤더하이의 아내 어텀 벤더하이는 이 책의 컨셉을 싫어했다. 짐이 아이폰으로 원고를 펑펑 써내는 것을 보고는 아이들도 미심쩍게 생각했다. 어텀은 학구적이며 다독가이다. 우리는 그에게 말했다. 소설, 시, 러브레터, 일상적인 대화에 빠져들 시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디 애틀랜틱을 손에 붙들고 좋은 책을 탐독하고 대부를 시청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단순히 짧게 쓰는 것만을 목표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솔직하고 쓸모가 있으며 시간을 절약하는 문장을 씀으로써 여러분의 글에 생명을 불어넣고 장점을 늘릴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이나 뉘앙스를 생략하지 말고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말아야 한다. 짧게, 하지만 얕지 않게. 우리가 직원들에게 하는 말이다. 깊이 알아보기. 디지털 시대에서 중요한 정보를 남기고자 한다면 전달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말하는 내용을 그저 훑어보거나 건너뛸 거라는 사실부터 받아들이자. 그러고 나서 모든 단어와 문장을 중요하게 만들어라. 더 많은 가치를 더 짧은 시간에 전달하라. 독자가 먼저다. 사람들은 바쁘고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간을 내줄 때는 기대를 갖는다. 독자들은 무엇이 새롭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알고 싶을 뿐이다. 바로 그걸 알려줘라.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방법과 스타일을 바꿔라. 당장. 그러면 곧바로 의미 있는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스마트 브레비티를 통해 우리는 직장에서 더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더 강력하고 유능하며 기억에 남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 여러분의 말과 목소리는 이제껏 없었던 관심을 끌며 큰 울림을 줄 것이다. 스마트 브레비티는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낭비했는지 돌아보게 한다. 또한 생각과 아이디어, 새로운 소식과 뉴스를 공유할 때 여러분의 자아와 나쁜 습관에 앞서 독자를 우선시하도록 할 것이다. 스마트 브레비티는 CEO와 관리자들이 사무실, 학교, 교회 또는 대학 기숙사 어디에서든 조직의 목표를 공유하게 한다. 이는 수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게 하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명확하게 해준다. 가장 큰 수혜자는 여러분의 독자다. 가장 중요한 것. 선명하고 또렷한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경청하고 기억, 바라건대 공유도 할 것이다. 당신은 다시 주목받을 것이다. 독자가 먼저다. 악시오스 선언문의 첫머리이자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독자가 먼저다. 왜 중요한가? 만약 머릿속 자아보다 청중이나 독자, 즉 동료, 학생, 이웃, 친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간단해 보이겠지만 바로 여기가 사람들이 빗나가는 지점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보다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생각한다. 교황도 동의합니다. 2021년 9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슬로바키아 가톨릭 신부들에게 설교를 40분에서 10분으로 줄이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흥미를 잃을 것이라고 그는 농담을 던졌다. 가장 큰 박수를 보낸 것은 수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큰 피해자였으니까요. 교황이 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독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자.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자. 한 명의 개인이라면 쉽게 그릴 수 있을 것이고, 집단이라면 그들의 구체적인 이름, 얼굴, 직업까지 상상해보자.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 작업을 하자. 모두에게 말하려 하면 아무에게도 도달하지 못한다. 청중을 특정하면 성공에 이르는 길도 명확해진다. 이는 관련 정보를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가장 폭넓게 도달하고자 하는 TV와 반대된다. TV의 이러한 전략은 컨텐츠를 하향 평준화하고 맥락을 단순화한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대신 똑똑하고 바쁘고 호기심 많은 사람이 타깃의 정중앙에 있다고 상상하라. 실제 일과 실제 니즈를 가진 여러분의 이야기를 흥미로워하고 참여하려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구체화한 타깃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롭게 알게 될 것, 깨닫게 될 것, 흥미로워할 만한 것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우리의 목소리와 데이터, 발표가 왜 중요한지 설명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이다. 당신의 시간과 지성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가 알게 될 때 메시지는 더 잘 전달된다. 스마트 브레비티의 첫 번째만큼이나 중요한 두 번째 단계는 메시지를 여러분의 타깃 독자를 위해 딱 맞게 재단하는 것이다. 타깃 독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표현할 생생하고 긴장감 넘치는 기억에 남는 표현법을 찾았을 때 진정으로 스마트 브레비티를 달성할 수 있다. 테스트해보자. 방금 쓴 글을 친구에게 읽어달라고 요청하거나 몇 단락을 직접 읽어줘 보자.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아이디어가 무엇이었는지 물어보자. 이건 부끄럽지만 매우 필요한 경험이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시키는 가장 쉬운 길은 그냥 요점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곤 멈춰라. 친구가 여러분의 요점을 말 그대로 도로 뱉어줄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의 모든 장을 그러곤 멈추세요로 마무리할 수도 있었다.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단어 더미 속에 숨긴다.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듣는 이가 추론하게 한다. 화려하기보다는 효과적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다음 옳은 일. 2015년 말 우리 셋은 첫 스타트업이자 자식과도 같은 폴리티코를 떠나기 위한 씁쓸하고 비밀스러운 싸움을 치르고 있었다. 폴리티코의 소유주인 로버트 올브리트는 우리의 퇴사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다. 우리는 반격하고 싶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 짐이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크리스트 더 킹 교회 의자에 앉아 생각에 빠져 있을 때였다. 데이비드 글레이드 목사가 선한 삶의 어려움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목사는 인생의 모든 혼란과 도전 속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매번 옳은 일을 할 수 있느냐고 그의 자녀들이 물었던 이야기를 했다. 글레이드 목사는 이 거대한 존재론적 질문을 소화 가능한 것으로 좁혔다. 그는 자녀들에게 지혜의 9단어를 전했고 우리를 새로운 출발로 인도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다음으로 옳은 일이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간단하고 직설적이며 기억에 남는지 생각해보라. 그는 그저 마구짓거리거나 누가복음을 인용하거나 히브리 시를 낭독하거나 C.S. 루이스의 지혜를 언급할 수도 있었다. 또는 저 9단어를 더 날카롭게 다듬을 수도 있었다. 다음으로 옳은 일을 하라. 글레이드 목사는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교훈을 멋지게 보여줬다. 짧고 스마트하고 단순하고
직설적이어야 모든 것을 뚫고 지속될 수 있다. 2021년 10월에 신도들을 위해 남긴 메모에서 그는 윌리엄 스트렁크의 글쓰기의 요소를 인용했다. 강력한 글은 간결하다. 문장에 불필요한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되고 단락에도 불필요한 문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그림에 불필요한 선이 있거나 기계에 불필요한 부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유다. 왜 중요한가? 생각과 아이디어를 분명하게 하고 눈에 띄게 포장하고 단어와 시간을 절약하는 법을 배운다면 훨씬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글을 쓰려고 앉거나 말하려고 일어날 때, 녹음기 플러그를 꽂았을 때,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나 들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을 바꾸자.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 사과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내가 그렇게 말해서 정말 미안한데 내 생각은 이랬어. 그리고 나를 화나게 했던 내 이전 행동들이 내가 그렇게 못된 말을 하도록 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해서 진심으로 미안해. 사과하겠다는 선명한 의도가 불필요한 단어들 속에서 어떻게 길을 잃는지 보이는가? 겁쟁이들이 문장 속으로 숨는 법이다. 또는 직장이나 교실로 가보자.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만큼 우리의 진짜 감정을 속이고 왜곡하고 바꾸는 경우도 드물다. 극소수의 사람만 직설적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은 어렵지만 필요한 대화를 위해 주변을 서성거릴 뿐이다. 당신은 훌륭한 일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내게도 물론 여러 단점이 있어요. 인생은 원래 어렵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우리가 맡긴 프로젝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합니다. 만약 더 노력하기가 힘들다면 업무 성과 관리 대상자 목록에 당신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낫다. 당신이 빠르게 개선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 과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세요. 또는 계획을 바꾸려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모든 생각을 말하려고 과하게 설명하며 낭비하고 있는 단어와 시간을 떠올려보자. 낸시, 계획이 바뀌어서 미안해. 일도 많고 바이러스 때문에도 완전 엉망진창이야. 점심 약속을 길모퉁이에 있는 멋진 베이커리로 바꿔야 할 것 같아. 매번, 특히 올 여름 내내 약속을 바꿨으니 내가 사도록 할게. 이렇게 말하는 게 낫다. 점심 약속 장소를 길모퉁이 베이커리로 바꾸자. 내가 살게. 또는 종종 최악인 간단해야 할 업무 업데이트가 있다. 많은 회의와 논의 끝에 우리는 월요일 미팅을 핵심 임원만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많은 사람들, 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부서에는 큰 실망이라는 걸 당신도 알 겁니다. 누가 핵심을 알기까지 이 혼란을 헤쳐나가고 싶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게 낫다. 업데이트. 월요일 미팅은 핵심 임원만 참석. 그냥 말하세요.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니, CEO이며 전 세계 기업가들의 조언자인 리사 로스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청한다. 제발 여러분이 전달하려는 바를 진실하고 짧게 말해주세요. 왜 중요한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대기업인 에델만의 CEO 로스는 우리는 덧붙이는 말에 불안을 숨긴다 라고 말한다. 당신의 메시지는 길을 잃었고 진정성 또한 의문스럽습니다. 당신의 능력마저도 저를 망설이게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정신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홍보회사를 경영하는 로스는 고객사와 각 부서의 전략 및 기획을 업데이트할 때 악시오스 HQ와 스마트 브레비티를 활용한다. 이것이 직원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관여시키는 방법이다. 몇몇만 아는 은어와 허튼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그는 이 원칙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로 매장을 닫아야 하는 CEO가 있다면 간단하게 안전해지면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로스는 말한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법조팀이 관여한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도 끼어든다. CEO도 태도를 바꿔 소극적으로 응답하고 결국 뻔한 기업의 안내문처럼 들리기 시작한다. 그럴 때면 로스는 고객들에게 이야기한다. 이미 대답을 하셨어요. 그냥 말하세요. 로스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기보다는 특정한 어투로 말하거나 포장하거나
개념화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한다고 설명한다. 로스의 조언은 업종과 직책에 무관하게 우리를 소통하는 리더로 만들어줄 수 있다. 사람들은 직접적이고 명확하고 진실한 커뮤니케이션을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속이거나 헛소리를 하려고 한다면 금방 귀를 닫을 겁니다. 로스는 코로나19가 가지고 온 희망의 조짐이 나의 시간은 중요하다는 데 있다고 말한다. 이제 일과 삶이 모두 어우러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흥미를 끌지 못한다면 저는 무시할 거예요. 요약. 로스는 학교에서 그를 가르쳤던 페미니스트 수녀가 정확히 옳았다고 이야기한다. 그냥 여러분 자신이 되세요. 단어 더미에 숨지 말자. 자,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까지의 글들은 모두 너무 길었고 장황했다. 더 스마트하게, 더 간결하게. 악시오스의 글쓰기 비법을 정리한 책이 이 스마트 브레비티입니다. 이 스마트 브레비티 하다라는 걸 대명사처럼 쓰고 있는 이 책대로는 아니더라도 들으시는 분들도 각자의 말하기와 글쓰기 그리고 소통, 커뮤니케이션에 작은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